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비올 대표 이후경입니다. 금일 여러분한테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국내 및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와서 산업계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코로나는 이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전기차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기차 시장이 과연 잘 될 거냐? 저는 코로나랑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왔는데 어느새 되게 위협적이었고 우리랑 결국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똑같이 전기차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각지 않았던 복병, 코로나라는 게 찾아오면서 산업계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동차 쪽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부품계, 산업계, 애프터마켓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러하듯이 저희는 항상 해법을 찾을 거고 또한 극복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미래를 걱정해야 될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냥 일반적으로 확률표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정보는 상당히 많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돈이 되거나 수익을 찾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전을 해야 되고 그만큼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생겨나게 되겠죠.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라는 자동차가 될 것입니다. 어느새 갑자기 생겨났다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와중에 어느새 세계 1위 부자가 돼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특히나 자동차 산업, 100년 이상을 끌어왔던 메이저들이 지배했던 세상에서 이제는 마이너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코로나를 이후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자, 이 사진은 뭐냐? 사실 코로나가 그냥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진은 지금 인도에 있는 유명한 게이트 사진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한 건데요. 아시겠지만 인도나 이런 데서는 기후변화, 코로나 이전에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미세먼지부터 해서. 뉴델리에서도 매년 몇천 명이 폐 쪽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차량 통행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깨끗한 기후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를 다져봐야 되겠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고 미세먼지도 잡아야 되고 그 와중에 저희는 산업에 대한 대응도 하면서 어떻게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건가 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더 위험이라든지 리스크를 표현을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만 잘 쓰고 다니면 우리는 살 거야, 코로나에 피했어 라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뭐가 오냐? 리세션이라고 하는 경제 침체죠.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보다 더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기후이상, 기후변이에 대한 더 큰 것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영향들이 서서히 나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극심하게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훨씬 더 자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후변화 이후엔 뭐가 오냐? 생태계에 대한 붕괴라는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생물들이나 생물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현실뿐만 아니라 이제 꽃들이나 열매를 맺게 해주는 벌이나 나비들이 점차 없어짐으로써 그 후로 따른 여러 가지 생태계가 붕괴되는 현상들이 초래해야 되겠죠. 결국 이제 먹고 살고 있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 모든 위기 상황을 알고 극복하는 방안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 때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빌리티 분야에서 몇 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때 작년이죠. 5월 7일 날 그때 발표된 자료를 인용해 보면
4월까지 국내 5대 자동차 메이커 판매 현황이 엄청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 줄을 수밖에 없었죠. 코로나 때는 다 봉쇄가 되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19년도 대비했을 때 48% 무려 50%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 거죠. 특히나 내수 쪽은 많이 감소했고 수출은 그래도 조금 올라갔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나타났던 얘기가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되면서, 셧다운이 되니까 생산을 못 하겠죠. 원자재랑 자재가 부족하면서,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안 되니까 빨리 내수화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요소수 현상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셧다운이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일을 못하고 공장들이 안 좋아지니까 구조조정하겠죠. 재무적인 유동성에 계속해서 심각한 위기가 오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은 숨길면서 뱅크럽트하는 그 현상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되게 되겠죠. 게다가 자동차 쪽에는 요소뿐만 아니라 반도체 위기라는 것들이 지금 또한 리스크로 계속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당시에 보도자료입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보르코기가 나오고 현대차, 혁명사도 사업을 포기, 실제로 1차 밴드에서도 뱅크럽트한 회사들이 나타났었죠. 예. 이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저희는 뭘 해야 되냐, 항상 이런 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리스크에 대한 대비 프로텍션, 그 다음에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을 구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크게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노조랑 등등, 예, 이런 노사관계도 원만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2020년도에 선언을 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보면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겠다는 거는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연기관차는 아시겠지만 내구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를 한번 사면은 보통 10년이나 15년 정도는 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2050년에 넷제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 또는 2035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40년부터는 내연기관차를 하지 않겠다라고 정책을 좀 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에 관계해서 2020년도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에 대한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전에 2019년도 10월달 같은 때에도 미래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2020년도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따져보면 2022년도에 미래차에 대한 대중화를 선언하면서 2025년에는 미래차 중심 사회를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은 지금은 11월 달이니까 사실 한 두어 달밖에 안 남았죠. 네. 내년이 우리한테는 미래차에 대한 대중화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2025년에 전기차를 113만 대, 수소차를 20만 대 정도 국내에 보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수출은 훨씬 더 많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좋기 때문에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를 해외로 수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율주행, 레벨 4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전략들을 내세우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정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해외 각국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될 것 같냐? 한국이 오히려 느리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기차, 미래자동차에 대한 확산, 시장 선도 전략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편해야겠죠. 기존에 예를 들면 내연기관 쪽에 들어갔던 부품 산업들, 예를 들어 엔진 쪽에 들어갔던 피스톤이나 크랭크 이런 것들이 변속기 없어지겠죠. 없어지는 부분 대신 이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주요적인 거는 기계적인 부품에서 전자적인, 전기적인 부품으로 많이 바뀌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부품도 있고 없어지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미래차에 대한 시장을 제대로 알고 미리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교육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애프터마켓도 그렇고 부품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소수랑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또한 그 전기차를 하다 보면은 모터라 이런 쪽에 히토류라는 그런 연구자석 이런 자원들이 또 필요하게 되고요. 리튬이나 이런 것들도 배터리 만드는 물질도 리튬, 코발트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체품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쪽에서 어떻게 자정적으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여러 가지 같이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것들이 됐는데요. 2021년도에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고 앞으로 2022년 내년도 2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미래차 대중화 원년을 하려면은 우리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금 현재 국내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 프리존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 주도로 해서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물론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바이오, 반도체 등등 다른 기타 산업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자동차랑 모빌리티 쪽에서 특화돼서 보자면은 각 지역 특화적인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지금 신규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또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들어보면은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충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서비스, 앞서 나가는 서비스를 실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라도 쪽에서는 지금 새만금 쪽이나 이런 쪽을 봤던 광주 섬유형 일자리 등등 그래서 섬유형 전기차, 그 다음에 무인 특장차, 초소형 전기차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북 쪽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 쪽에서는 디프코라는 회사가 들어가서 강원형 일자리 만들면서 초소형 화물 전기차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경남 쪽에서는 원래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수소 쪽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폐배터리 재생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참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결과물들이 제대로 나온다면 우리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들을 조금 더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 전기차랑 수차랑 친환경차는 국내에 얼마큼 보급이 됐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18년도부터 해서 꾸준하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 작년에 코로나 때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관심,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는 국내에 21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됐고요. 누적 개수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18,000대 정도가 보급이 되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86만 대 정도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산업부라든지 그런 국토교통부라든지 전체 정부에서 2020년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게 친환경 차를 모두해서 100만 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물론 1년 정도 늦어졌지만 그 계획을 이미 넘어서서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코로나가 조금 풀리면서 오히려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풍기 현상도 있겠지만은 전기차에 대한 니즈들이 훨씬 더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계속 찾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편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편차를 보면은 세 군데에서 큰 그래프 세 군데에서 세 지역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제주도가 제일 많았죠. 처음부터 전기차에 대한 선도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 이제는 수도권으로 그쪽이 올라오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그리고 제주도 합해서 세 군데에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적으로 보면은 대구시가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발하게 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인천, 부산, 광주 등등 주요 광역시들을 비롯한 수도권 내 그 다음에 지자체 중에서도 유력한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모빌리티 쪽에 대한 신재생, 도시재생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점도 좀 있죠. 예.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가 조성전기차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이렇게 주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지나고 나서는 코로나 끝나고 아마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에서 포터 본고가 나오면서 되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실 이제 신규 번호판이라든지 기존의 사업자들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또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또한 시장은 열리기 마련이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 B3라는 추진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혁신성장 B3의 주요 테마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미래자동차, 두 번째가 반도체, 세 번째가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14차, 지금 한 15차, 16차 정도 하고 있는데요. 14차 혁신성장 추진회의 때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놨는데 제가 들어가서 저는 이제 미래차에 대한 애프터마켓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약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차량 반도체에 대한 풍기는 지속적인 사태가 조금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풍기는 이제 당장의 이슈지만은 조금 더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롱텀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어떤 자동차에 집중을 할 건가 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요소수 또한 마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비드 이후에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이제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서 방역을 조금 철저하게 더 하면서 이제 산업을 풀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전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블룸버그 NEF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에이펙 쪽, 동남아 쪽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1Q에 1, 4분기 때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라는 게 뻥 터지면서 전반적인 자동차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색깔별로 표시를 했는데요. 색깔별로 해서 빨간 거는 50% 정도 이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정도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보셨을 때 전 세계가 그냥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발원제였기 때문에 완전 셧다운 들어가면서 다 봉쇄가 돼서 아예 생산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 중국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가 리쇼잉인지 다르게 복귀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발현을 하게 됐죠. 중국은 그래서 마이너스 45%, 거의 반 이상이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약 7% 정도 그나마 이제 선방을 했던 거죠. 예, 매출이 줄긴 했지만 딴 데에 비하면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25%, 30%, 40%까지 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산업적인 여러 가지 피해들을 맞이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산업군이라든지 모빌리티 분야에서 봤을 때 투휠러, 쓰리휠러, 그 다음에 패신저 비이클, 상용차 등등등 봤을 때 2020년도에는 다 같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훅 하고 급감을 하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에 대한 극복 방안이 일어나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움으로써 앞으로 예년보다 물론 바로 따라잡을 수는 없겠지만 쭉쭉쭉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전 분야에 걸쳐서 라고 하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승용차, 패신저 비클 분야에서의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되겠고요. 동남아라든지 이머징 마켓 이런 부분에서는 투휠러, 이륜차에 대한 전기 오토바이부터 아니면 쓰리휠러, 툭툭이, 지프니, 릭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전기화가 가속하게 될 거고요. 또한 커머셜 비클, 상용차 부분에서도 특장차, 쓰레기차, 소방차 등등 여러 가지 용도의 지게차를 포함해서 산업용으로 내연기관을 썼던 디젤을 썼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발휘될 수 있는 시내버스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지자체나 정부들이 나서서 앞다퉈서 전기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한 탈 것은 자동차뿐만 아니겠죠. 앞으로 세상은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020년도 대비했을 때 왼쪽은 전체적인 내연기관의 판매 현황을 나타낸 겁니다. 그냥 오렌지색으로 쫙 40%, 40몇 프로 급감을 했었죠. 그렇지만 전기차는 어떻게 되냐?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왜? 다 셧다운 했으니까. 전기차를 하는 회사들은 기존에 있던 회사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적어서 오히려 더 급감을 했었죠. 그렇지만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들, 특히나 유럽 쪽에서는 폭발적인 신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딴 데 보면은 경리적인 148%, 100몇십 프로 정도 2배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우리나라도 26%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전에 보였던 그래프처럼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래프가 쭉 되는 시장성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수출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 시장성이 밝은 녹색으로 가고 있는 그런 국가들과 전략들에 대해서 더 아시고 검토를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래프 숫자로 해서 봤을 때는요,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약간 줄어들지만 2021년도에는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행거리가 더 훨씬 길어지는, 외국은 이제 땅덩이가 거리가 넓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차로는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많이 선호하는 타입이고요. 그거랑 같이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 두 개가 시장을 많이 이끌어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우세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중국이 제1위 시장이 될 거다. 그 다음엔 유럽, 미국,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들이 되겠죠. 신흥시장 중에서는 또한 두드러진 것들이 인도시장,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구수에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전망을 했을 때 2040년 정도까지 해서 내연기관은 전체적으로 점점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친환경차가 대치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전기차가 되겠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우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040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남았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고 있는 세대들한테 저 시장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로벌 마켓 쉐어를 봤을 때는 31% 정도가 2040년에는 전기차, 친환경차로 대체가 되면서 전체적인 파이는 늘어가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감소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30년, 40년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동남아 국가를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시장들이 될 것 같냐라고 봤을 때는 투휠이 되게 지배적으로 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특히나 베트남 시장에서의 투휠은 선도적으로 많이 갈 거다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지금 빈이라는 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가 사업과 그 다음에 정규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속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들, 그 다음에 정책들이 수립이 되고 지원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패신저 비클, 커머셜 비클 이런 쪽에서도 계속한 성장세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건데요. 역시나 전망하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 및 전 현황을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까지는 상당히 폭으로 줄어들고 있겠지만, 물론 반도체나 요소수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급격하게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신문과 다른 매체를 통해서 봤을 때도 앞으로 시장들이 매우 밝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있는 저 새로운 바뀌는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여전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제일 큰 게 원자재겠죠. 지금 물류 쪽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확산이 되면 당연하겠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장도 훨씬 더 커질 텐데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통한 이런 다양한 자율주행차에 대한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들이랑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래서 시장 규모는 점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지역별 아니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래서 레벨 3, 레벨 4 정도 분기점이 되는 것들을 203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레벨 4에 대한 시범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마켓에 대한 성장성을 보겠습니다. 아까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전기차 수요가 있었는데요. 그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이 바로 경영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면서 캐스퍼라는 자동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 자동차가 이제 조만간 전기화가 돼서 유럽 시장 공략하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라는 국가를 보면은 노르웨이는 전기차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펼치면서 특히나 전기차 수요라든지 마켓 수요가 높기 유명한데요. 2021년 올해 10월달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켓 시어는 오히려 점점 늘어나서 한 85% 정도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돌아다니는 85%의 차가 전기차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노르웨이가 제1위 사례긴 하지만 저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탄소 제로를 선언하면서 내연기관차를 금지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점점 저런 모델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저런 쪽으로 가속화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수립이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은 앞으로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됐던 전체적인 글로벌 실적들을 보면은 폭발적인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시장에서의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 대부분은 PLDV, 패신저 라이트 듀티 비클, 즉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승용차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승용차 중에서도 특히나 SUV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다라는 것들은 일단 장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유럽, 미국은 그 트럼프가 잠깐 제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주춤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적으로 계속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타 시장들, 특히나 유럽 시장,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왼쪽 그래프가 이제 여러 가지 국가별로 해서 차량에 대한 수요별을 봤을 때 특히나 SUV가 강하다는 거죠. 차이나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SUV 전기차가 대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좀 올라가 있죠. 돈 있으면 투자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별로 봤을 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해서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 지금 항속거리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긴 차량들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주행거리가 늘어지는, 그 다음에 고속화가 되고 성능이 좋아지는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 전기자동차 시장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차종들이 시장을 양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수소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도 폭발적인 시장 전망들이 계속해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연료전지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나 에너지 관리 부분에서 또한 시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봤을 때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들도 가세를 해서 판을 점점 키워나가고 있고요. 전통적인 20개 정도의 자동차를 만들었던 제조사에서 18개의 회사가 전기차로 가겠다라는 전략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순수는 이제 나는 전기차만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2030년까지 100%를 하겠다. 그래프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기아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화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수소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넘버원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UAM 하늘 날는 것까지 미리 도전을 하겠다라는 전략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흥 자동차 회사들, 베트남에는 빈이라는 회사가 지금 자동차를 하고 있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1등 국영기업 PTT에서 애플을 만드는 폭스콘, 대만의 폭스콘과 합작해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각 나라에서 전기차로 인한 새로운 산업전환의 기회를 막겠다라는 것들을 패러다임으로 하고 있고요. 그 벤치마킹 대상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켓 쪽으로 봤을 때 특히나 버스 시장, 하이듀티 비이클, 큰 그런 시장을 봤을 때 중국이 버스 시장은 거의 글로벌적으로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젠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BYD가 거기 있기도 하지만은 거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들을 이미 전기화로 다 바꿨고요. 그런 도시들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지자체들, 전 세계 있는 지자체들이 어떻게 전기화로 가면서 ITS를 구현할 건가. 인텔리전스한 교통 시스템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선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다음에 해외 쪽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쉐어드 모빌리티. 쉐어드 모빌리티라는 것들은 여러분 아시겠지? 킥보드 아니면은 전기 자전거, 따릉이 같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특히나 동남아 시장부터 해서 쭉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신흥시장을 공유경제에서 공략하는 이런 부분들, 플랫폼 사업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 연료전기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패신저 비이클, 승용차 쪽에서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는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그 다음 미국, 그 다음 유럽도 지금 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상당히 늦었죠. 그래서 저희 선도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또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건가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전기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이 확산되면서 당연하게 같이 따라가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많아질수록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가 더 많아질 거고, 급속 충전소, 완속 충전소,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콘센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충전 시장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유럽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시장이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충전기 보급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이제 충전 시장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면서 소비자들한테 또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는 앞으로 이제 탄소 제로를 선언한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내연기관차의 종식이라든지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금지하다든지 또는 세금을 물리다든지 하는 과세 방향을 추진하면서 전기화, 친환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전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를 전기차만 허용하겠다 또는 하이브리드 차만 하겠다,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아예 금지하겠다 또는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벌금을 물리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시발점은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ZEV, 제로 에미션 비이클에 대한 규제에서 출발해서 지금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가중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시장 전망을 봤을 때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약간 다른데요. 각각의 시나리오를 놓고 전망을 한 겁니다. 왼쪽 그래프는 세트드 폴리시드 시나리오라고 해서 지금 선언한 국가별로 아니면 자동차 회사가 선언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전망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더 이렇게만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서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 1억 5천만 대 시장,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2억 5천만 대 시장까지 시장이 계속 확산될 거고 그 주는 순수한 전기차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지배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에 종사하시거나 관련 유관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은 미래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 올라가는 그래프에 탑승을 해서 어떻게 내가 쉐어를 할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로 다시 표시를 한 겁니다. 양쪽 시나리오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뭐냐? 계속해서 시장은 성장해 나갈 거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프라이빗,
개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겠지만 직장이나 관공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은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건데 전기차 시장만 늘어나는 게 아니겠죠.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배터리 기술이 좋아지고 모터가 더 성능이 좋아지고 등등 하고 플랫폼 사업이 계속되면서 단가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비약적인 여러 가지 발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적긴 한데요. 이제 각국에 있는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앞다퉈서 플랫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플랫폼으로 가냐? 플랫폼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파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고요. 플랫폼 베이스로 해서 위에다가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에 따라서 패신저 비이클을 만들 수 있고 픽업 트럭을 만들 수 있고 SUV를 만들 수 있고 플랫폼을 약간 늘리면 트럭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양한 형태의 몇 개의 대표되는 플랫폼을 만들면 공통화를 시키면서 표준화로 가고 똑같이 파퓰레이션 하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으로 보면은 한참 이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부품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각국에서는 다양한 전기차 기반의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MEB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고 현대기아는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나오는 자동차들은 아예 전기차로 만들고 있죠. 아이오닉 EV6,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EV9 등등등, 아이오닉 7 다 EGMP 기반으로 해서 점점 고도화가 되고 효율이 좋아지면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토요타도 하이브리드를 고집하다가 최근에 선회를 했습니다. 전기차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ETGNA라고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했고요. GM도 LG랑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성하면서 BEV3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플랫폼이 아니라 리비안에 투자를 했죠. 르노 닛산 같은 경우에는 CMF-EB라는 플랫폼을,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EVMP라는 플랫폼, 그리고 BMW, 벤츠, 아우디도 각각의 플랫폼을 만들면서 플랫폼 시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각국의 자동차들이 이 플랫폼 확장성을 가지고 또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장품들에 대한 결합과 융합, 그 다음에 속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IT 등등 빅데이터, 포괄적인 산업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레벨 4에 대한 시험 주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사례는 최근에 있었던 소네트라는 국내 자율주행 회사에서 선보였던 자율협력주행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대는 UAM,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시명 나르는 것, 탈 것이죠. 에어택시 이런 개념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버랑 같이 협력해서 우버 택시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논의들이 지속해서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요. 조종사가 탄 K 에어택시가 4년 뒤, 불과 4년 뒤면은 하늘을 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가 이제 땅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고 바다를 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등등 여러 가지로 진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에어택시의 경우에도 없던 길을 가는 거고 도심 체증, 교통 체증 이런 게 없어질 거지 않습니까? 훨씬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규모도 훨씬 커지고 고용 창출 효과도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는 연료, 에너지원이 뭘 있을까? 기반은 배터리 또는 연료전지가 되겠죠. 자동차랑 똑같은 시스템이 위로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품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기회가 훨씬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가속된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대면 쪽으로 많이 지향을 하면서 로봇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용접 로봇, 물류 로봇, 서빙 로봇 등등. 이래서 로봇들을 렌탈하는 사업들 등등부터 해서 저 로봇들은 당연하겠지만 내연기관을 착용해서 움직이지 않겠죠. 배터리 시스템을 갈 겁니다. 모터랑 또 다른 모빌리티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점점 저런 로봇들이 많아지면서 물론 산업에 기존에 종사했던 택배 인원이라든지 사람들은 줄겠지만은 또 다른 고용 창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산업계에 대한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배랑 마린 쪽으로 봐서 말씀드리면은 ABB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다양한 이런 것들을 추진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국내에도 전기 선박 추진 시스템을 공급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 부산 쪽, 울산 쪽, 경남 쪽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기 선박에 대한, 우리나라 또 조선 쪽에 대한 산업들이 워낙 또 앞서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라든지 아래쪽 아니면은 유럽 쪽도 그렇지만은 중간에 수로가 있거나 강을 이용한 그런 운송들과 관광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배에 대한 수요도 전기화에 상당한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경향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위에다가 솔라를 깔거나 등등해서 발전을 하면서 스스로 가는 이런 부분들도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큰 시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포라든지 앞으로 이 시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공약을 아예 다시 했죠. 옛날 오바마 시절로 다시 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파리 기후 협약 탈퇴한 것도 다시 들어가고 앞으로의 미국 전기차 시대를 촉진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반에서는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리쇼어링이라는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의 전기차 제조를 강화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한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 구매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40대에서 60대가 40% 정도, 그 다음 20대 MZ 세대죠, 35%, 이 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막 일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신세대들, 점점점 아래쪽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많아지겠죠. 이 세대들을 어떻게 잡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활발한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주행거리, 차량 가격, 제조사에 대한 신뢰도, 충전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선택을 하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들을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주정부에서 나오고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 10월까지, 작년 10월까지 했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10월이 20만 대, 미국은 한 60만 대, 저희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죠. 그래서 전체적인 점유율은 한 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SUV라든지 경영 트럭,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사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테슬라의 미국 내 판매량이 점유율이 1.5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5년부터 해갖고 쭉 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일어나고 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루시드에어, 리비안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전기차 컨셉트를 내오면서 다양한 경쟁들이 각축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 제1의 그냥 자동차 시장이죠. 네, 자동차 시장이고, 그거를 확산하기 위해서 원래는 중국이 배터리나 전기차에 보조금을 계속 줬다가 그거를 중단했었습니다. 중단했었다가 코로나가 이후로 계속 사회가 조금 어려워지고 하니까 보조금이랑 구매세를 종료하는 것들을 시점을 연장을 하겠다라고 최근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를 구매를 할 때 구매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번호판 딸 때 또한 또 세금을 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점점 더 주면서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사람들이 전기차로 더 많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촉진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구매세를 2년 정도 연장을 하겠다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이런 데서도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신에너지,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 필요한, 워낙에 또 땅이 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하는 차량들 이런 것들을 먼저 교체를 해주거나 농촌 지역에 들어간 측정차들 이거를 빨리 전기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이 매우 빠르게 세계 제1의 시장 성장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고요. 월간 판매량이 벌써 200만 대를 넘어서고 5월부터는 연속해서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매우 가파른 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테슬라 자동차도 많이 팔리지만 제일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지금 여러분 기사에서 보신 적이 있었겠지만은 홍광민이라는 조그만 소형 전기차 500만 원대죠. 500만 원대인데 120km 정도를 가는 그런 자동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다양한 승용차들, 우리나라는 이제 초성 전기차라는 그런 그룹이 있고 그거에 대한 성능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국산화율이 좋아지고 등등 하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라스트 마일 집까지 가는 아니면은 도시명 시장을 보거나 군데군데 잠깐 일을 하거나 이럴 때 필요한 그런 생활을 초성 전기차 또는 전동 킥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2035년부터 일반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시장은 전기차에 대한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부품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국내에서 자동차 쪽 또는 이제 전기차 쪽 전환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중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 저 시장에 어떻게 진출해야겠다라는 전략들을 수립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뒤처진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활발한 전략들을 각국도 있지만 전체 EU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유럽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데 한중일, 삼국에 대한 배터리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노스볼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회사들과 함께 배터리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해서 자급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2025년까지 자급화를 하겠다, 지역에서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전 EU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넷제로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전차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홍광민이 그 다음에 경영 승용차를 기반으로 해서 매우 급속도로 100몇십 %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폭발적인 전기차 수요가 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우세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주요 국가들을 보면은 특히나 독일이겠죠. 코로나 때문에 독일에서도 자동차 시장이 19.1% 정도가 감소해서 부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전기차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200%가 성장을 했었죠.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코로나 시장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부진했던 시장을 전기차로 회복을 하자라고 하는 전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코로나 상황이지만은 독일에서는 전체적인 6% 정도 자동차 시장 증가세가 전망이 되면서 친환경차, 그 다음에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이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수출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효과가 체인 리액션처럼 점점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시장인 독일에서 전기차 모델 중에 제일 인기를 끈 차는 뭐냐? 르노 자동차는 우리 국내도 시판했죠. 조에가 제일 많이 차지했고 폭스바겐 골프, 테슬라 모델 3, 그 다음에 폭스바겐 ID3, 현대 코나 등도 주르륵 해서 상위 5대 모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코나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는 단종을 했고 해외에서도 이제 끊어지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더 좋은 아이오닉, 그 다음에 아이오닉 5, 기아 EV6로 그 다음 후속 모델을 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계속해서 끌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스페인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차 산업과 유관 산업들이 매우 발달을 했고요. 17개의 생산 공장이 지금 스페인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대한 전체적인 탄소 제로 목표 달성,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해서 하고 있고요. 스페인 정부는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전기자동차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이런 것들의 산업에 대한 육성을 정부 주도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소 경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용 녹색 수소, 그린 수소죠. 그 다음에 운송 분야의 수소 에너지 등등 수소 쪽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천명을 하면서 3천만 유로의 예산을 편성해서 무공해 차량, 전기 충전소,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개발 사업들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량이 약간 줄었지만은 그거를 다시 전기차로 해서 만회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유럽도 지금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양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린 수소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또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또한 병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는 물론 수소라든지 다른 기술들이 딴 쪽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한 우리랑 파트너십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88%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감소를 했지만은 역시나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 다음에 전폭적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 방안 등등 해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를 중심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9년 정도의 시장성을 계속해서 회복을 하면서 쭉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 봉쇄가 선언되고 3차 등등 하면서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성이 계속 변동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프랑스 자체의 브랜드 회사를 포함해서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밝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 독일과 함께 따로 선도적으로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매우 다양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부터는 199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8%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2030년부터는 휘발유랑 디젤 차량 판매를 아예 금지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공해 자동차를 계속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무공해 자동차 부서를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고 그에 따른 제도랑 이런 것들을 확산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EVA라고 해서 Electric Vehicle Approval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판매를 하는데 인가를 주고 있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를 획득한 사람만 전기차를 판매를 하면서 딜러를 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누가 보증을 하냐? 영국 정부가 설립한 무공해 자동차 부서 OZEB라고 하는 부서가 정부에서 보증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전기차 판매부터 해서 사후 서비스, 애프터마켓, 그 다음에 충전 서비스까지 하면서 이거에 대한 테크니션들은 또 영국 자동차 협회인 IMI라는 곳에서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그런 테크니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A부터 Z까지 다 마련을 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VESS라고 하죠. 버추얼 엔진 사운드 시스템. 전기차는 모터로만 주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소음이 없습니다. 소음이 없기 때문에 초창기 나온 전기차를 몰고 갔을 때 골목길 안 돼서 사고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소리가 안 나서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서 소음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저런 것들이 VESS라는 시스템으로 채택이 돼서 국내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영국과 비슷하게 20km 미만으로 주행을 할 때는 일반 차량과 비슷한 소음을 내도록, 물론 저거는 가상 사운드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처럼 뭉 하는 소리가 아니라 띠링띠링 하는 소리가 나든지 뭉 소리가 나든지 다양한 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이것 또한 또 다른 사업이라든지 음에 대한 다양한 사운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신사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볼 수가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가속화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습관들이나 문화적인 성향에 따라서 초소형 모빌리티 분야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차를 계속 밀었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속도가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요. 초소형 모빌리티 분야, 그 다음에 수소차 분야에서 여러 가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제일 큰 시장이 이제 인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에 의해서 제2의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 또한 매우 활발하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국가 전기 모빌리티 계획을 시행을 했고요. 2015년도부터 전기차 채택 촉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 주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해서 앞세우겠다라고 등등 하고 있고요.
인도 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지방 도시들이 점점 큰 도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5,000개 정도가 도시였는데 불과 10년 만에 7,000개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중에 인구가 100만 명인 도시가 53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서 다양한 대중교통부터 해서 릭샤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3년차죠. 모조리 전기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한번 들어가면은 기본이 100만 대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매우 다양한 규모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인도에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은 메이드 인 인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파트너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하든가 무조건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나가는 경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그 규제랑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사를 두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사업들을 할 건가 라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들어가셔서 가시면은 앞으로 진짜 빨리 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누가 패권을 잡을 건가 라는 부분에서도 또한 한국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는 총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만 대 정도 됐고요. 물론 저기는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자동차들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해서 일본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거기 이제 계속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금 한국 쪽이랑 계속해서 강화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선언을 했고요. 태국에서는 일본 브랜드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지금 현대기아 자동차도 매우 활발하게 그 신장 판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 최근에는 이제 소울 자동차부터 해서 좀 있으면은 EV6라든지 다른 차들이 들어가면서 현대기아에 대한 점유율들이 점차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 투자청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전기차 정책위원회를 발족을 하고요. 5년 안에 태국을 아세안 쪽에 전기차 허브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코트라 방콕 주재로 해서 태국과 여러 가지 세미나들이 열리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갈 생각입니다. 태국 자동차의 총 생산량은 30%를 전기차로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한국 자동차, 한국 부품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솔루션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태국 쪽에 대해서 약간의 첨언을 좀 드리자면 태국에 지금 큰 프로젝트 E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턴 이코노믹 코리도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동부 경제 회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태국 방콕이 제일 지도의 왼쪽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그 아래쪽으로 해서 차층사오, 촌부리, 라영이라는 세 개 줄을 연결하는 초고속 철도부터 도심 인프라들이 계속되면서 저 아래쪽을 친환경 산단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지금 발표가 돼 있고요. 저기에는 앞으로 태국 쪽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해서 넣겠다라는 것들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태국 쪽에서 있는 저 되게 이제 작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되게 큰, 그래서 조선부터 해서 로지스틱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그 중에 메인이 되는 것들은 자동차, 빅데이터, 인공지능, 최첨단 산업들, 친환경 산업들 이런 것들로 계속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여기에 12개의 주요 산업군을 지정을 했습니다. 주요 산업군을 지정을 하고 각 분야에서 특히나 헬스,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로지스틱 국내에서 다 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솔루션 회사들이 앞으로 다양한 진출을 하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더욱 많은 성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